신개념 주식 서바이벌 수익률 대회를 시작합니다. 네, 100% 주식으로만 진행하는 수익률 대회. 앞으로 3개월 동안 10명의 멘토님들이 경쟁을 해서 탑3를 선정한 뒤 상금 1억 원을 수여하게 됩니다. 네. 오늘도 정말 어마어마한 멘토님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만나보시죠. 네, 저는 이 시간만 되면 네. 너무너무 신이 나요. 일단은 우리 목요일 날의 네. 멘토님들이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또 오늘은 또 어떻게 쉽지 않은 이 승부를 네. 이어가게 될지 벌써부터 설렘이 가득합니다. 두근두근하네요. 네, 우선은 화면으로 먼저 만나봤는데요. 다시 한번 안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멘토님 두 분의 QR코드가 각각 다르게 제시가 될 겁니다. 지금은 예거 멘토님의 QR코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따라 들어오시면 바로 오픈톡방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유로스타 멘토님의 오픈톡방 지금 나가고 있죠.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오픈톡방 바로 연결됩니다. 지금 방송 시간 안에 빠르게 찍고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팀을 좀 짜기 앞서서 우리 지난주 수익률 한번 리뷰해봐야겠죠?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예고 멘토님의 관심주입니다. 동국 RNS 오늘 좀 장이 빠지면서 이틀 연속 보합권에서 지금 가고 있고요.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매수 단가 13만 2,500원으로 금일 종가 기준 마이너스 2.49%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유로스타 멘토님 질 수 없죠. 매수 단가 7,780원, 삼지전자로 4.37% 수익률, SKC까지 플러스 3.07%. 어마어마한 수익률 기록하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이야, 그렇다면 누구 네. 먼저 우리 AS 받아볼까요? 우선은 또 이제 승부사니까 또 냉정해야죠. 네. 지금 이제 결과가 유로스타 멘토님 훨씬 좋습니다. 유로스타 멘토님 먼저 만나 뵈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너무 이 승부사 너무 신나가지고 네. 저 인사도 못 드렸어요. 저희 유로스타 멘토님 2부에 처음 뵙는데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어떻게 이런 수익률을 내게 됐는지 한 번에 쭉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지난주에도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사실 크게 어렵지 않게 일단 말씀드리는데 네. 사실상 항상 늘 말씀하던 대로 설명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만 하시면 수익 날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런 말 네.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이 종목들이 다 이렇게 수익 난 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자금이 들어왔을 때 같이 네. 우리도 진입했었는데 이렇게 일단 수익 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조금 약간 거만한 컨셉으로 나오신 네. 것 같아요. 아, 네. 아무래도 수익률도 좋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시청자분들의 후기가 유로스타 멘토님이 오픈톡에 들어갔더니 그렇게 장중 대응을 잘해주신다고. 장중에 또 단타 종목까지 그렇게 잘 주신대요. 맞습니다. 그거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또 갑자기 또 거만하게 좀 됐는데 사실 네. 거만하지 않고 네. 일단 사실 시청자님이 언제든지 일단 주시면 저희가 대응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저항값이라든가 지지값이라든가 이런 걸 일단 최대한 성의껏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네. 시청자님도 오셔갖고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성심성의의 남자, 네, 성심성의 성심성의. 유로스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부에 이어서 2부도 함께하고 있는 우리 예거 멘토님 만나봐야겠죠.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거 멘토입니다. 저는 수익률 부분에서 일단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 해줬었는데 한 종목이 제가 네. 한 종목이 체결이 안 됐어요. 아. 네, 동국 아래 그거. 왜 체결 못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10원 차이였어요. 한 틱 차이로 체결이 안 됐는데 네. 이게 체결이 좀 된 줄 알았어요. 근데 네. 만약에 됐었으면 제가 20% 이상 수익이었었거든요, 이게. 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 휘토류 네. 관련주로 가져나왔는데 그때도 많이 당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매수 단가를 보수적으로 가지고 나오셔야겠어요. 그래서 좀 크게 네. 잡으려고요. 아, 크게 네. 잡으려고 네. 크게 잡고 그리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에게 카톡방에서도 저는 대응을 해줘야 되는지도 몰랐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수익률 노란 대결이니까 톡방. 노란 네. 톡방, 네, 노란 톡방에서 대응을 해주는지 몰라서 네. 저는 그래서 그래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체결이 안 됐으면 노란 톡방에 만약에 바로 수익가나 이런 식으로 들어오시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시면은 수익 충분히 저는 챙겨드릴 수 있으니까 네. 일단 들어오시고 나서 저와 함께 하면서 20% 이상 수익 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네. 좀 아쉬웠어요. 어떻게 보면은 유로스타는 성심성의껏 네. 하는 남자, 그리고 이제는 우리 예거 멘토님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남자, 네, 네, 열심히 어떤지, 하겠습니다 하는 네. 열정 가득한 모습 확인해 봤는데요. 네. 자, 이제는 그렇다면 팀을 골라봐야 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이게 굉장히 또 오늘 하루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쵸, 네. 자, 우선은 저는 결과로만 따지긴 하는데 지금 살짝 예거 멘토님이 체결이 안 된 종목이 20%까지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좀 예거 멘토님 좀 욕심 나거든요. 좀 솔깃하기도 하죠. 네, 욕심 나요. 20% 갔어요. 네. 아, 그러니까 갔던 욕심 거예요. 나, 욕심 나는 네. 남자야. 어떡하죠? 네. 저 예거 멘토님의 선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한번- 아니요, 이거는 그러면은 네. 저 둘 다 원하시면 가위바위보로 하겠습니다. 두 뭐라고 분이서 원하세요? 가위바위보로 아, 해가지고. 유정 아나운서 의견도 들어봐야죠. 원하세요? 저는 안 할래요. 안 해요? 그래요? 뭐 방금까지는 뭐 욕심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저는 이렇게 네. 좀 과도하게 거만한 분은 아. 조금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같이 안 할게요. 이렇게. 아, 그래요? 네, 두 분이서 같이 하세요. 아, 그래요? 또 저 이렇게 네. 또 쉽게 가져가면 또 재미가 없어가지고. 좀 네. 저 고민되긴 진짜 항상 하는데. 생각해요. 여기 나올 때 장기자랑 하나 준비해와야 되나. 했어요? 준비하셨어요? 못했죠. 아, 생각만 했는데 네. 또 다음번에 뭐라도 해야 되나요? 다음에 해오세요. 해오시면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유로스타 멘토님은 혹시 함께하고 싶은 앵커가 있나요? 네, 그러네요. 있으세요? 아, 이미 네, 눈을 있습니다. 맞췄어요?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누구랑요? 글쎄요. 글쎄라뇨.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세요. 누구랑 하고 싶으세요? 어렵습니다. 네. 어렵대요. 네. 저 어려운 남자 별로 안 좋아해요. 저 예거 멘토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제나이커 오늘 예거 멘토님과 바로 함께 하고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조금 자신감이 필요한 유로스타 멘토님과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오늘은 조금 승부사 대결이 두 분이 좀 힘을 많이 실으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는 서포트를 강하게 해드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 봐서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조금 강하게 어필을 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공개 누구부터 하시겠어요? 제가 유로스타 멘토님을 좀 강하게 키워야겠어요. 아, 유로스타 좋습니다. 멘토님 가봅시다. 스파르타. 어떤 종목 준비하셨죠? 네, 이번에 첫 번째 종목은 일단 한전 KPS라는 종목인데요. 네, 한전 KPS. 네네네. 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국 지역 난방, 그리고 열 공급 설비 내지는 일단 그리고 산업단지, 열병합 설비 뭐 이런 자가 발전 관리 같은 거를 하는 일단 한전 계열사의 일단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200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제 30여 개국 이상의 이제 해외 진출 발전소를 일단 운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원 정도 되고 있고 2022년도에 영업이익이 일단 1,300억 정도를 딱 꽤 양호하고 괜찮은 회사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 현재 지금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일단 아니라 원전 네. 이런 쪽으로 조금 많이 일단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 종목이 좀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31,500원에서 33,100원대. 그래서 일단 무조건 진입하려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일단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일단 익절 라인은 일단 1차 라인은 37,000원대, 그리고 네. 2차 라인은 41,000원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41,000원대 이제 잡은 이유는 여기 이제 보시면 8월 26일에 갭 상승했다가 매물대 맞고 떨어지는 지점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또 올라오면서 갭 매움까지 일단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예상을 했고요. 네. 네, 그리고 손절 라인은 27,000원대.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특히 오늘 좀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네, 네. 근데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볼게요. 한전 KPS 하필 지금인 이유가 뭐예요? 네, 아무래도 이제 현재 보시면 이제 그 러시아의 계속된 이제 공습으로 인해서 이제 주요 이제 정전이 일단 이슈가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아무래도 좀 자금이 몰리면서 좀 이슈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정부
정부에서 또 좋은 호재가 하나 있는데, 네. 네. 뭐 폴란드 원자력 발전소 이제 뭐 그 신축 사업 수주 이런 쪽으로 일단 조금 이제 호재가 있다 보니까, 네. 네, 폴란드뿐만이 아니고 뭐 체코라든가 사우디 이런 쪽으로도 이제 수주 가능성이 일단 있고, 추후 이제 예를 들면 뭐 우크라이나 쪽도 이제 네. 수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생각을 하고, 네. 중장기적으로도 괜찮고 단기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서 네, 이 종목을 일단 가지고 맞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 정책 수혜주로 좀 꼽혔었던 원전 관련주가 최근에 계속 바닥을 조망했던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기점으로 다시금 좀 주목받지 않나 했던 이 시점에 우리 유로스타 멘토님이 정확하게 이 종목을 공략해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 노란톡 들어와 주시고요. 그렇다면 바로 공격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거 멘토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도 근데 얼추 비슷한 종목이라서 뭐 제가 좀 그냥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좀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로서 이제 봤을 때는 이제 32,000원 부분을 이탈했으면은 이 종목은 좀 쳐다는 보면 안 되는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신다는 거는 조금 위험한 도박일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네. 지배를 하고 있고, 근데 물론 지금 현재로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오늘에서 살짝 터치를 해준 부분이 있었는데, 중요한 부분은 돌파를 하지 못했죠. 네. 그리고 단기 이평선들이나 단기 이평선 이제 5일선 빼고는 다 우하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지금 현재 설마 정말 이게 매수 타점일까? 지금 현재 뭐 진입을 하시기 편하게 지금 현재 진입가를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오늘 이슈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일단 그 이슈가 과연 며칠까지 이어질까, 그리고 이렇게 큰 종목이 많이 움직일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중심선을 터치를 했는데 일단 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일단 뭐 종목 자체는 좋습니다. 뭐 재무제표도 살펴봤는데, 그쵸. 뭐 재무제표 공기업이다 상으로도 보니까요. 네, 네. 어쩔 수 없이 좋을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근데 뭐 이것저것 다 좋지만 일단은 현재 지금에서 이거를 보는 게 맞나? 차라리 저는 이제 차라리 좀 단기 종목으로 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을 만약에 선택을 하셨다면은 네. 그건 좋겠지만 너무 큰 종목을 너무 가져오셔가지고 네. 이렇게 조금 이제 한전 KPS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네. 조금 뒤로 걷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주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유로스타 사실, 멘토님. 네. 네, 제가 사실 봐도요, 멘토님 21선을 맞고 지금 떨어질 각을 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밑으로 호가창이 너무 얇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좀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또 원전 관련주랑 묶여 있으면서 빛을 보지 못하고 그냥 깜깜한 어둠에 갇힌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리고 지금 이미 최소 경영권 지분만 빼고 있던 지분권을 다 팔아 넘긴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종목이 아닌가. 물론 공기업의 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안정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큰 상승을 노리기에는 조금 아쉬운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수익률이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가 일단 보시면 오늘 보셨다시피 수익률이 받쳐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와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네. 사실 어떤 종목이든지 사실 이평선 정배열이 있는 차트 무조건 좋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어느 정도 무너졌을 때는 반드시 회복하는 희소 본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점을 이용해서 일단 매매하는 거고, 현재 같은 상황은 이제 고점 부분이 아니라 저점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차트를 생각하고 이 종목을 가져왔고요. 사실 단기적으로 가시다가 만약에 자칫 잘못해서 헛디뎠을 경우 시청자님께서 솔직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슈도 있고 좋은데 예를 들어 재무제표가 나빠갖고 예를 들면 뭐 한 1년 정도 물려 있는데 정말 반등이 안 나오는 종목. 네. 그러다 상장 폐지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근데 제가 가져온 종목은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위험이 무조건, 전혀 없다. 네, 네. 없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가셔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 종목을 가지고 온 거니까 한번 시청자님께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제 이 상대편에서 차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조금 많이 깬 지점이 아니냐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우리 멘토님께서 물론 정배열 차트 너무 좋지만 지금 바로 이제 상향으로 우상향 할 수 있는 정확한 종목이면서 전혀 적자라던가 상패라던가 이런 위험이 없는 너무나도 안정적인 종목이라는 코멘트 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 한전 KPS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우리 유로스타 멘토님은요. 이 언급된 히든 종목뿐만 아니라 우리 노란톡 안에서도 엄청난 종목들 단타 대응까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 가볼까요? 그렇죠. 네. 또 수익률 승부에서 승리를 거뒀던 우리 네. 예거 멘토님이신데요. 네. 좀 이런 거 좀 어필을 좀 강하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종목 강한 공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좀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한 종목일 수도 있는데 네. 일단 하나솔루션이라는 네, 아, 종목을- 태양광 네. 가져오셨네요. 네, 그래서 네. 일단 뭐 예전에는 뭐 종합화학 기업이었었는데 지금 뭐 태양광으로도 많이 불리고 있죠. 제가 이 태양광을 좀 가지고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 그 오늘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그 러시아에서 폭도 이제 공격을 했죠. 이제 드론으로 네. 폭격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전기가 나가는 이제 40% 이상이 전기가 나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원전주를 이제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네. 자, 원전을 만약에 바라보게 된다면 얼만큼의 시간이 필요한가라고 저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원전을 뭐 하는데 뭐 거의 뭐 기본 뭐 몇 년이 걸리잖아요. 음. 근데 태양광은 어떻죠? 빠르죠. 빠르죠. 네. 네, 빠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 이제 그 가지고 나왔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기술적 분석으로도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일단 진입가나 이런 거 다 설정을 제가 네, 해드릴게요. 가격 전략까지 한 번에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 번에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잠시만 좀 크게 확대해서 네, 보겠습니다. 크게 확대하겠습니다. 48,000, 자, 한 600원대? 네. 네, 48,600원대. 지금 여기서 그리고 뭐 한 52,000원대까지 좀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이번에. 엄청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아니, 지금 체결을 못 하시더니 네. 그 아유, 폭을 아주 너무 많아서 넓게. 그냥 뭐 너무 내일 억울했어요. 시초가로 바꾸세요. 네, 이럴 거면. 시초가도 내일 했는데. 대응 네. 이렇게 하세요. 내일. 일단은 네. 근데 내일 이슈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네, 여기까지 잡아놓긴 넓게 했습니다. 잡았습니다. 아니, 넓게 이 잡고. 정도면 그냥 목표 수익률이잖아요. 정말 넓게 잡긴 했는데 네. 자, 이 안에는 체결되겠지. 그쵸. 라는 생각으로 그쵸. 네, 넓게 잡았고 네. 일단 목표가는 그래서 더 높게 58,200원까지 아, 잡았습니다. 야망이 있는 남자. 네, 58,200원까지 네. 잡은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손절가는 제가 44,000원대로 이제 해드렸는데 이때 매물대가 좀 몰려 있죠. 네. 이때로 해드렸는데 일단 태양광의 메리트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맞다고 좀 생각이 드는 게 그 전쟁이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끝이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된다면은 일단 전력이 부족한 걸 어떻게 충전하죠? 그 몇 년 동안에 그 건설을 하는 걸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태양광이 빠르게 설치돼서 임시적으로도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서 네. 저는 이제 태양광 관련주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요. 네. 사실 사실 1부 때부터 우리 멘토님께서 이 가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하는 게 바로 태양광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하나 솔루션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네. 멘토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 종목도 제가 일단 너무나 좋아하는 종목이긴 한데 네. 사실 또 오늘은 또 이제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저께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 종목 네. 같은 경우는 사실 아주 좀 좋은 차트예요, 사실. 그러나 일단 지금 현재로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일단 기술적으로는 그래도 지금은 조금 비싼 가격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네. 사실 아까 제 종목 보고 일단 무겁다 그랬는데 이 종목은 네. 제 종목보다 더 무겁거든요. 아, 9조 그쵸. 4천억 원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게다가 또 영업 이익도 봤더니 지금 보니까 거의 9%대 정도 일단 나오고 있는 네. 이번에 좀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일단 좀 보니까 네. 네, 그래서 태양광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사실 태양광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지금 당장은 조금 조정 줄 것 같다. 네, 이렇게 조정을 줄것 같다. 한마디로 너네가 더 무겁다. 왜 내 몸무게 가지고 그래?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예거 멘토님? 저는 근데 일단은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아까 그거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원정 같은 경우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차트를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이제 하락장이거든요. 하락세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 하락을 한다면은 올라오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 좋다고 설명을 해주셨죠. 네. 차트 보고 가져왔습니다. 이야. 네. 일단은 차트 보고 121평, 가져왔다. 네, 121평선이랑 뭐 61선 보면은 일단은 정별의 위치를 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죠. 자, 우상향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 이제 중심선을 다시 돌파를 하면서 이제 단기 이평선들도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좋은 기회를 날릴 수는 없기 때문에 무겁더라도 저는 이 종목으로 승부를 보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뭐 기존에 뭐 드렸던 뭐 20%, 10% 뭐 이렇게 상승률보다는 어느 정도의 그 상승 흐름 한 5%까지는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해서 일단은 안전한 종목으로 일단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지금 원전 관련주랑 비교했을 때 이 태양광의 힘이 좀 좋다라고 조금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태양광 우리 어떻게 보면 친환경 시대로 가고 있는 네, 이 시점에서 그쵸. 네. 꼭 하나 들어봐야 하는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 예거 멘토님과 함께 우리 친환경 관련주, 태양광 관련주, 한화솔루션 공략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네.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키시고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네. 따라 들어오시면 바로 예거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오픈톡방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유로사 멘토님이 정말 열심히 공격할 거리를 찾고 계시는데요. 또 있다고 해요. 아니, 뭘 그렇게 찾고 열심히 공격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일단 공격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네. 테마가 좋은지는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테마는 사실 좀 가격이 좀 아까 전부터 늘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저 같으면 조금 이 종목 말고 조금 더 이제 올라갈 가치가 좀 더 높은 제 네. 종목으로 좀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아니 한정 케이크 본인 있어요. 종목, 근데 저는 본인 이제 종목. 네. 근데 그 눌린다는 게 어느 시점에서 눌린지 저는 살짝 궁금해가지고 이 정도 같으면 그냥 많이는 아니더라도 뭐 네. 45,000원, 44,000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 손절가가 한번 44,000원인 거예요. 네. 네네네. 그래서 좀 아쉽다. 그래서 좀 만약 손절만 나가고 좀 이렇게 좀 타이밍이 아주 이런 좋게 좀 잡은 근데 것 저는 같은데요?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이슈를 봤을 때도 상승할 일밖에 없거든요. 근데 네. 하락하는 그 이유가 좀 있지 않나 그 네. 이유를 좀 그러니까 들어보고 싶어서. 어떤 연유로 하락한다고 감히 말씀하시는 뭐 하락한다는 거 일단 하시는데요. 100%는 아니지만 우선은 네. 이렇게 보시면요. 위쪽 꼬리를 일단 보시면 일단 그 십자 도진 형태에서 받고 떨어졌거든요. 이게 이틀 네. 전이거든요. 근데 네. 사실 어저께 일단 매물대가 나온 걸 봤을 때는 외인과 기관 일단 매도 수급이 좀 들어왔어요. 그쵸.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얘네가 치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계속 들어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저께 보면 약간 던진 걸 개인이 받았어요. 네. 근데 이 상태로 보면 사실 지금 여기서 좀 조정 주면서 조금 개인에게 이제 넘겨주려고 하는 물량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좀 한마디로. 조정받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조정을 갈 그 시기에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런 말씀이신 네, 것 그래서 같은데요. 수급 같은 부분을 제가 또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자, 오늘만 나왔습니다. 자, 외국인이랑 기관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로서 계속 순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다는 거는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나오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지금 현재 눌림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이 눌림목이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눌림목을 확인하고 아. 외국인 기관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소화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공략을 했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그 10월 11일부터 순매수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자, 이렇게 환차 손이 날 수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는 네. 메리트가 당연히 있습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정말 흠잡을 것 없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 사실은 두 분의 종목이 다들 좋은 종목이세요. 저희가 맞아요. 승부사라서 경쟁을 통해서 이제 승부를 내야 하기 때문에 수익률로 대결을 하고 있긴 하지만 해당 종목들이 다 좋기 때문에 정말 수익은
타이밍 싸움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네, 타이밍을 누가 가장 잘 잡느냐가 이 승부에서 승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단에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각각 멘토님의 QR코드가 다릅니다. 지금은 예거 멘토님의 QR코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거 멘토님 같은 경우는 1부 때부터 함께 하셨기 때문에 2부 이 시간이 끝나면 입장하실 수가 없습니다. QR코드 방송 중에만 열려있기 때문에 끝나기 전에 빠르게 스캔하셔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유로스타 멘토님의 앞에 있는 QR코드도 나가고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경쟁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좋습니다. 누가 먼저 해볼까요, 한번? 네, 그래도 첫 번째 공격을 우리 유로스타 멘토님께서 해주셨으니까 네. 두 번째는 우리 예거 멘토님이 한번 가볼까요? 네, 가볼까요? 네, 일단은 저는 계속 언급했던 그 종목입니다. 네. 자, SBB 테크라는 종목이고요. 아, 네. 저 하모닉 국내 최초로 이제 국산화를 성공했던 이제 그런 기업이죠. 네. 뭐 네. 하모닉 감속기는 뭐 정밀에도 뭐 쓰이고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뭐 반도체나 원래 기존의 반도체나 뭐 전기차 뭐 이런 데 쓰였었는데 뭐 로봇 관련주로도 이제 나중에 엮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감속기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그 하모닉 감속기는 그 로봇을 만들건 전기차를 만들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품입니다. 네. 근데 그래가지고 수요가 앞으로 많이 성장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어서 이 종목을 가져왔고 그리고 네. 말씀드렸듯이 상장이 이번에 됐습니다. 자, 이번에 된 종목이고 자, 차트를 보자면 자, 지금 현재 사실 보면은 벽돌 4개 쌓아놓고 무슨 차트를 봅니까, 저희가? 차트를 그래도 네. 봐야죠. 아, 봐야죠, 왜냐면은 봐야죠. 이런 시장에서 첫날 상한가를 가는데 이걸 안 보여줍니까? 그러니까요. 네. 힘이 첫날부터 좋은 상한가를 종목이에요. 갔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짧은 설명이 되겠지만 기술적 분석으로도 할 게 있나요? 있습니다. 네, 볼게요. 없다고 판단하는 거는 정말 오산이다, 정말, 네. 오산이다. 그러니까 너무 네. 이제 큰 틀만 보고 이제 그렇죠. 접근한 단기적으로도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네. 우리는 단기 스윙을 잡으려고 이 종목 가져온 네, 그리고 거니까. 캔들로 봐야 돼요, 이런 거는. 원래 네. 단기적으로 볼 때는 캔들로도 많이 그렇죠. 보는데 네. 자, 보시면은 일단 상한가를 가고 그 뒤에 이제 살짝 눌려졌습니다. 근데 절반 이상을 지켜줬어요. 자, 절반 이상을 지켜줬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지켜주는 모습 보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뭐 물론 아직까지는 뭐 시장 상황이 뭐 나빠서 그런지 아직까지 눌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상한가를 갔다는 거는 그 정도 이제 좀 차익실현 매물들이 나와주거든요. 근데 현재 상황에서 고려를 했을 때는 지금보다 더 그 이탈을 했어야 정상인데 지금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자, 차트 상으로는 이제 그렇고요. 자, 그리고 또 잠시만요. 네. 재무제표를 이제 보면은 일단은 재무제표 상으로는 이제 그 성장하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 중요한 점이 그 금액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제 부채가 별로 없어서 일단 그 앞으로 이제 부담감이 좀 적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여기까지 할까요? 일단 이것도 수급까지 살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 예거 멘토님의 타임이기 때문에 그쵸. 끝까지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시고 우리 가격 전략까지 잡아볼게요. 들어볼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첫 상장 날부터 이제 순매수한 이제 가격이 순매수를 그 개인들이 많이 해줬는데 지금은 또 외국인의 관심을 조금씩 보이려고 하고 있죠. 네. 외국인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리고 이제 뭐 순매도를 보였다만 그리고 순매도를 보였는데 자 18일, 17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수치입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차익 실현 매물이라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소화가 된다면 앞으로는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 네. 기대감이 높은 종목 우리 주식 투자는요 기대감에 맞습니다. 움직이는 건데 이 종목은 기대감이 완충 100% 충전이 된 종목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가격 정리를 안 해드렸구나. 네, 집중해 알겠습니다. 주세요. 네. 자, 저는 이제 지금도 이제 가격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자, 28,000원 부근 이것도 좀 넉넉하게 28,000원에서 한 31,000원까지 잡았습니다. 와 네. 지금 네. 저 지난번에 매수 체결을 안 되셔서 너무 약이 많이 오르셨나 봐요. 네, 지금. 너무 원하더라고요. 네. 이게 어떻게 그 10원 차이인데 어떻게 안 되냐고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안 그래가지고 되죠. 이거 안 되겠다 넓게 잡아가지고 차라리 톡방에서 매수가로 잡아주자. 네. 정확한 매수가 좀 좋습니다. 잡아주자.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해서 이제 일단은
높게 잡고 이제 넉넉하게 잡고 여러분들에게 톡방에서 안내를 해드릴 생각이고요. 자, 그리고 가격 전략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8,000원에서 31,000원 부근에서 이제 진입을 하시고, 자, 목표가는 현재로서 좀 짧게 잡았습니다. 그 1차 목표가는 일단 35,000원 정도로 짧게 잡았는데, 일단 저는 이거 그래도 한 5만 원까지도 가지 않을까. 아, 5만 네, 원까지요? 5만 원까지도 가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고, 그 손절가는 그래도 그 24,000원 부근이 거의 시초가, 처음에 이제 상장했을 때 시초가 부근인데, 거기를 좀 이탈을 한다면은 급락을 한 번 더 심하게 주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이제 거기 이 시초가 부근이 24,000원으로 잡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가격대까지 매력적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자, 이 종목 SBB 테크 지금 상당히 힘이 좋은, 탄력이 좋은 종목이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 유로스타 멘토님은 해당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상당히 좀 이제 종목도 많은데 네. 이렇게 지금 굳이 일단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이런 맞아요. 종목을 좀 가져와셨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게다가 좀 재무제표를 좀 봤더니 야 이거 3년째 그냥 투자만 하고 있는 이런 회사거든요. 네. 지금 현재 영업이 봤더니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에 66억, 68억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런 네. 경우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해서 좀 투자가 좀 되거나 좀 지연되고 이러면 상당히 좀 이제 주가에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일단 두 번째는 봤더니 이제 3개월 때 처음에 이제 상승했는데 그때 보시면 개인이 물량을 다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의 그 쌍으로 거의 매도 치면서 이제 그 다음날부터 좀 조정 주고 있거든요. 지금 네.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또 34,000원 넘어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좀 조정이 그렇죠. 있어요. 아무래도 또 보호 예수 풀리기 전까지 네. 빨리 수익이 나지 않으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보호 예수 풀리면 아무래도 좀 하락이 좀 나올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네. 됩니다. 한마디로 이 첫날에만 영광이 가득했고, 우리가 종목을 볼 때 차트 자체도 보지만 이 수급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수급 중에서 제일 매수하지 말라고 하는 게 외국인 사고 기관 사는데 개인 파는데 기관만 매수하는 그런 종목,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데 이 모든 좀 코멘트 일단 어떻게 보시나요?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네. 번째로 했던 게 상장을 했던 그 종목을 왜 가져왔냐고 했는데, 네. 말씀드렸듯이 상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럼요. 상한가를 가고 지켜줄 자리 다 지켜줬기 때문에 그래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일단 뭐 영업이익 뭐 이런 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자, 맞습니다. 자, 맞는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적자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재무제표 상으로는 이제 봤을 때 그래도 적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저는 이제 항상 방송 때 말씀을 드리는 게 성장 가능성 있는 종목을 쳐다봐라라고 저는 그럼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감속기가 최근 들어서 많이 안 썼죠. 네. 감속기의 그 수요가 많이 적었었는데, 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는 거죠, 저희는. 자, 그럼요. 그래서 방산 자, 저희가 의료 서비스, 뭐 그리고 이동 로봇, 뭐 방산, 그리고 뭐 앞으로도 굉장히 뭐 로봇 관련주들도 이제 관련해서도 감속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네. 하모닉 감속기라는 것 자체가, 자, 뭐 물건을 만들 때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럼요. 자, 관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볼 수 있겠지만, 앞으로 지금 상용화가 되고 있는 로봇이나 뭐 자동차 뭐 이런 것들에 계속해서 이제 감속기가 들어가면서 수요는 굉장히 높아지고 매출이 올라가는 건 한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아까 수급적인 부분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수급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외국인이랑 기관이 계속 팔고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개인도 지금 다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다. 라고 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은 지금 개인이 처음에 관심을 많이 보였었는데, 네. 자, 그 다음에 그 개인의 물량을 받아준 건 외국인과 기관이다. 네, 맞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그 물량을 조금이라도 받아주고 있는 모습에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지, 지금 오늘 판다고 해서 이제 이 종목이 막 안 좋아서 판다, 뭐 이렇게 판단하기 좀 오산이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거다. 그리고 뭐 내일이나 모레까지도 차익 실현 매물 나올 수도 물론 있습니다만, 저는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는 무조건 큰 상승 흐름,
20% 이상 흐름 저는 이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확신에 가득 찬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사실 네. 이 감속기가요, 인간으로 치면 관절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네. 정말 로봇에 빠질 수가 없는 핵심 부분인데 이 로봇에서 이 감속기가 34%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종목 로봇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수요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자긴 해요. 적자긴 하지만 앞으로 폭발적인 로봇 수요에 맞춰서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입니다.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재무 자체가 조금 위험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3개월 안에 승부를 보는 단기 스윙 종목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속기 하면은 좀 더 이제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쵸. 이번에 일단 SPG라는 종목을 일단 알고 계시는지요, 일단. 알고 있는데요. 네네.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하모닉의 최초로 이제 국산화를 했죠. 네, 국산을 한.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불구하고 이제 이미 시장에서 일단 상용화되고 있고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은 거의 4,600억대 일단 그러니까 매출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회사가 있는데 사실 이 종목이 아직 신생 기업이라서 조금 위험하진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데. 근데 네. 감속기가 대부분이 이제 일본에서 수입을 해오죠. 자, 근데 일본에서 수입을 해온다는 거는 일단 그만큼 이제 원가가 이제 비싸진다는 건데 그러면은 국산화를 시킨 이제 이 종목 베어링을 쓸까요? 아니면 그 비싼 그 수입산을 쓸까요? 현재까지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현재 안전도라든가 기존에 써왔던 이런 뭐랄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인데 삼성전자 비싼데 왜 쓸까요? 네, 예를 들면 네. 샤오미보다 네. 좀 더 안 좋은 휴대폰을 쓴다. 자, 근데 현재는 아무래도 일단 원가라든가 이런 거 있을 수 있지만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또 매출이라든가 이런 걸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그런 면에서 일단 본다면 SPG 같은 종목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그쵸. SPG 같은 종목도 뭐 예를 들면 일단 시가총액 4천억 정도 되지만 매출액이 좀 상당히 좀 계속해서 네. 우상향하면서 7%씩 연간 상승하고 있는 이런 회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도 좀 나쁠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장기 이평선 위쪽에 있고 눌림도 네. 적을 것 같은 좀 안정성이 좀 나타나 있는 종목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저도- 도박을 하냐 이런 말씀. 네, 저도 SPG 관심 있게 봤던 종목인데 저는 네. SPG에서 지금 SBB 테크로 갈아탔습니다. 종목 바꾸실 아. 기회 드릴게요. 네? 안 바꿔, 안 바꿔. 아니요. 아니 이 좋은 종목 내두고 왜 네. 바꿉니까? 지금 그래요.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자, 대중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대중화가 지금 아직까지 상용화가 많이 안 됐습니다. 자, 로봇 같은 경우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왔습니까? 지금에서 뭐 지금 공개를 조금씩 그 로봇들 공개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상용화가 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고 만약에 로봇이 그렇게 비싸다고 한다면은 상용화가 대중화가 되기 어려운데 대중성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용이 저렴해야지 사람들이 많이 구입을 하면서 수요가 많아져서 대중화가 이제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물론 SPG 종목 물론 좋습니다. 근데 앞으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그 단기적인 측면으로는 일단 이 SBB 테크가 더 이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3개월 안에 승부를 내야 되기 때문에 단기 스윙 종목으로 이 SBB 테크를 가지고 온 거예요. 네. 뭐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SPG를 가져갈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이 안에 승부를 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단기 스윙 종목을 잡고 싶다. 나는 급등하는 급등주를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빠르게 찍고 들어오셔서 예거 멘토님 만나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두 번째 우리 유로스타 멘토님의 공격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멘토님? 네, 이번에는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네, 삼성 엔지니어링 뭐야. 가져오셨습니다. 이거 어제도 들은 종목 아니에요? 기억 안 나는데요? 다른 멘토님이 했던 것 같은데 일단 들어볼게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일단 그 전 세계 그 폴란드 시장에서 활발한 이제 사업을 일단 전개하고 이제 글로벌 EPC 시장에서 이제 그 뭐랄까 전문으로 일단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현재 동남아 등 뭐 저개발 국가 중심으로 이제 그 기초 산업 폴란드 위주의 발주가 일단 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일단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시가총액이 조금 좀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4조 7천억 원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6,300억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무겁긴 하지만 지금 시기에는 조금 더 이제 무조건 위로 가는 상승 종목도 좋지만 좀 하락 시기에도 좀 강력하게 버틸 수 있는 단타도 가능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일단 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을 가져왔어요. 네네. 네. 그렇다면 우리 가격 전략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가격 전략은 현재 22,500원대라고 일단 써놨는데요. 네, 22,500원대니까 예를 들면 일단 조금 아래쪽으로 늘렸을 때 그리고 일단 위쪽으로는 24,200원. 그럼 내일 당장 또 매수할 수 있는 이런 가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예고만 선님과 다르게 마음 편한 매수가에서 매수해서 이 높고 안전하고 단타도 가능해, 중장기도 가능해 이런 종목이 없나라고 네. 하신다면 바로 이 종목 우리 유로스타 멘토님과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 들어오셔서 바로 공략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고 멘토님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저는 이제 재무제표를 좀 살펴봤는데 재무제표. 굉장히 좋습니다. 네, 굉장히 좋아요. 좋습니다. 재무제표는 좋은데 지금 현재 뭐가 이슈가 되고 있죠? 뭐가 있을까요? 자, 통화 정책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죠. 자, 금리 인상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그러면 이자를 굉장히 많이 내야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예민한 상황인데 네. 지금 반영이 안 됐죠, 아직. 맞아요. 자, 부채 비율을 보자면은 209%입니다. 수주죠. 209%. 네? 수주 비율이죠. 네, 부채는. 200. 네. 자, 이 정도가 나왔다는 거는 일단은 이제 부채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크게 올 수밖에 없다라고 부채가 이제 볼 수 크다. 있고, 일단은 마음에 뭐, 짐이 많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예상치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네. 뭐 내년에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서 왜 웃으시는 거죠? 아니 마음에 짐이 많다고 했어. 부채가 생기면 마음에 짐이 많잖아요. 맞죠. 마음이 치면 공감을 그렇죠. 너무 많이 했어.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속상한가 봐, 유정 앵커가 짐이 많다고 하니까 속상하신가 봐요. 금리 인상이 우선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조금 위험도가 더 높은 종목이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더 네.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설명해 주자면은 이제 비 혹시 아시나 김태희랑 네, 그 알죠. 건물이 있는데 네. 그 건물을 이제 매입을 했었는데 네. 원래 항상은 이제 수익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매각한다는 이슈 나왔습니다. 왜? 맞아요. 속상하더라고요. 지금 적자가 났습니다. 그게 맞아요.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건물도 지금 이제 다 없애는 그런 추세로 있는데, 자, 기업들 그냥 그렇게도 이제 부담이 가해지는 상황에 지금 이렇게 부채가 많다는 거는 앞으로는 이제 인건비도 문제가 될 거고, 그리고 부채 비율도 이제 문제가 될 거고, 이렇게 네. 한다면 이제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부채가 많은 종목을 그래도 좀 피하는 게 좋지 않나. 맞아요. 이렇게 부채가 네. 많게 근데 되면 사실 이때 부채가 많다고 해서 네. 뭐 네.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게 사실 제가 만약에 이럴 수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가 뭐 삼정 엔지니어링이 예를 들면 동네 마켓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세계를 경영을 하는, 그러니까 세계에서 모든 수출을 따내려고 하는 이런 큰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리 일단 부채의 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약간 금리도 일단 일반 개인보다 훨씬 쌀 뿐더러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얘기하면 3분기 일단 예상 매출액을 본다면 뭐 그쵸. 2조 3천억 원 정도 일단 돼 있고 영업이익도 전망치로는 일단 1,580억 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 금리가 오른다고 하면 여기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반대 회사들도 많이 영향을 받고 아까 전에 추천했던 그런 회사는 더더욱 어려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없는 회사들은 솔직히 금리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얼마나 타격을 받겠습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확실히 영업이익이라든가 확실히 수주가 있는 이렇게 이슈가 있는 이런 종목들을 일단 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저는 좀 맞습니다. 예거 멘토님의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비 오빠가 또 제 첫사랑이에요. 제 첫사랑 오빠가 지금 정말 투자를 성공해서 정말 행복했었는데 정말 굉장히 안 좋게 지금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구멍가게라고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 월드스타 비님도 지금 이렇게 매각선에 있어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이 삼성전자라고 이 마음의 짐을 피할 수 있냐. 지금 허덕허덕하면서 가고 있는데 네. 그럼 제가 재무상에서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저도 알아요. 이 정도 좋은 거 알고 있지만 어떻게든 저희가 이겨야 되니까 좀 얘기를 할게요. 지금 월 이평선을 봤을 때 하락 힘이 좀 큽니다. 단기 이슈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단기간에 한 방에 올라갈 수 없는 위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뭐 수급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저희 종목 하실 때 얘기를 하시던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지금 집어 던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 종목 단기적으로 올라가기 조금 힘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분기별 영업 실적이 지금 현재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2조 3천억에다가 영업이익이 1,500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금 사항은 아무래도 지금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온쇼어 부분에서 60억 달러에 달하는 입찰에 그 삼성 네. 엔지니어링이 일단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하고 보니까 있어요? 네네. 잘 됐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상황은 기대감도 있는 반면에 현재 매출도 이미 확인돼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저는 이 종목에 충분히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고요. 네. 네, 삼성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이제 말레이시아라든가 뭐 말레이시아 사와락 청전 수소 같은 사업에 협력하면서 국내 수소 시장도 서서히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한 사실 이 삼성이라는 기업이 사실 얼핏 들으면 삼성전자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쪽에도 인력은 아까 뭐랄까 그 상당히 조금 이제 많이 고급화되어 있는 인력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정말 일단 고도로 발달된 이런 뭐랄까 이렇게 그 사원들도 많이 일단 필요한데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런 쪽에서 상당히 좀 한 걸음 더 높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네. 네, 좋습니다. 또 네. 할 말씀 근데 있으신가요?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이제 영업이익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이제 부채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네. 자 뭐 이제 뭐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뭐 그런 큰 기업들도 지금 현재 영업이익을 좀 늘리기 위해서 좀 그 인건을 좀 사람들을 좀 자르는 추세죠. 네. 네, 자르는 추세인데 그런 추세로 이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일단 중요한 점이 그 뭐 차트의 흐름인데 이제 차트 흐름을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근데 매수 타점도 아니고 네, 그리고 타이밍이 좋지 네, 않아요. 타이밍이 너무 지금 상황이랑은 맞지 않나 네. 싶거든요. 저는.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각각 멘토님의 본인 정보 PR 시간 한번 듣도록 하겠는데요. 네. 유로스타 멘토님 먼저 PR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즉 길게 말할 필요가 없다. 지금 바로 들어와라. 오늘 말했던 게 한전 KPS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오늘 정말 말씀 잘하셨어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면서 진짜 지금 바로 매수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매력이 느껴졌던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바로 예거 멘토님도 바로 종목 어필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수익률이라는 부분인데 제가 지금 현재 출연하면서 8종목인가요? 네. 8종목 정도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중에서 6종목이 상승 중이고 자, 한 그럼요. 4종목 정도는 지금 8% 수익률 냈고 그리고 네. 8% 수익률 냈고 그리고 뭐 하나는 뭐 한 27% 수익률 냈고 한 종목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한 종목으로 지금 10% 넘게 뭐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2종목밖에 못 준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아쉽거든요. 줄게 네. 많다. 줄 게 많아요. 줄게 솔직히 많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상무도 나오세요. 네? 상무도 같이 하세요. 아, 그럴까요? 네. 좋습니다. 종목 많이 가져 언제나 나와요? 열려 네.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는 톡방에서만 제 분들에게만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끼리만 가져가는 수익률. 예거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결과로 보여드리죠. 수익률로 확인시켜주는 남자입니다. 예거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바닥에 있는 QR코드. 지금 방송 시간 끝나면 예거 멘토님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빠르게 찍고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2부 승부사 정말 오늘도 치열했습니다. 네. 오늘 유정 아나운서 힘일까요? 유로스타 멘토님께서 아주 스파르타로 네. 많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와 함께 하면서 저의 기가 좀 전달이 된 것 같은데 너무 기쁩니다. 저는 이 좀 기세를 몰아서 3부까지 우리 유로스타 멘토님과 쭉 함께 끌고 나갈 예정인데요. 네. 유로스타 멘토님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부부터 함께 해주신 예거 멘토님은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서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 2부 승부사 대결은 여기서 끝이 났지만 3부 주식공장장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2부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3부는 유로스타 멘토님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